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지난주 이미 예고해드린 대로 개편을 맞아서 오늘부터는 매일 이분과 함께합니다.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곽우신 기자 이제 매일 네. 새벽 근무를 하셔야 됩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잘해야 되는데 저만 잘하면 되죠. 눈꺼풀이 무겁지는 않습니까? 아, 그거는 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젊다 이거. 그럼요. 좋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새로워진 뉴스 세계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김종배의 시선집중 검색하시면 바로 뜨니까요.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의견도 달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가볼까요? 네, 정의기억연대가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이제 지난 7일 이용수 할머니가 이제 기자회견을 열면서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문제를 지적했죠. 또 수요 집회도 비판을 했는데요. 정의연 측은 모금 사용 내역에 대해서 이 정기적인 회계 감사를 통해 검증받고 있다라면서 영수증 일부를 공개하면서 해명에 나선 바 있습니다. 네. 국세청 공시 등에 따르면 이제 지난 4년 동안 49억 원 가량을 기부받아서 이 중에 9억 원을 피해자 지원에 쓴 것으로 나오는데요. 네. 오늘 이제 상세 내역 등을 공개하면서 해명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특히나 지금 이 불거진 의혹들 중에서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를 했던 것과 관련해 지금 조태영 미래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이 피해자 코스프레로 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하려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당시 외교부가 이미 윤 대표에게 사전 설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윤 당선인은 정의연의 전신인 정대협의 대표였죠. 이에 대해서 재윤경 더불어시민당 대변인은 당일 밤에 윤 대표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던 내용이라면서 가짜뉴스를 유포하지 말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자, 이게 사실관계 지금 아직은 다툼이 진행이 아직 되고 조금 남아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사실관계에 대해서 여기서 확정적으로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관계와는 무관하게 좀 하나 짚어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윤미향 당선인이 그 박근혜 정부 때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미리 알았다 몰랐다가 왜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게? 그러니까 사실 지금 또 그것도 얘기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네. 다른 내용 다 빼버리고 네. 뭐 불가역적인 거 다 빼버리고 마지막에 통보를 했다. 네. 그렇게 지금 윤미향 당선자 같은 경우는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네. 또 조태영 그 당시 외교부 차관 했었죠. 네. 차관 입장에서는 보고를 받았다. 모든 것을 다 윤미향 그때 당시 대표한테 알렸는데 뭔가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설득한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이 좀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튼 이제 더불어시민당의 해명은 그 전날 밤에 그렇죠.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은 받았다. 거다. 뭐 그게 뭐 미리 알았다라면 뭐 그건데 네. 이게 뭐가 중요한 이런 취지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질문을 드렸던 이야기가 윤미향 대표가 설령 미리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예. 그럼 한일 위안부 합의의 정당성이 확인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을 지렛대 삼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몰고 가려는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바로 그래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대한민국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이죠. 그렇죠. 대한민국 사람이 이 논쟁에 지금 불을 지피고 있는 거죠.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안 되죠. 사실상은 아니, 알든 두 번째, 모르든 뭐 상관이 없었. 윤미향 그 당시 정대협 대표 지금 당선인이 네. 미리 알았다고 해서 그것이 바뀌거나 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수용 불가라고 하는 입장의 어떤 순수성을 그리고 정당성을 훼손하는 건가요? 아니죠. 예. 아니, 제가 질문 드리는 취지는 그거예요. 근데 왜 이걸 이렇게 쟁점 삼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쟁점화하고 있는 쪽이 어느 쪽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를 크게 비판받았던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피해 당사자들과 전혀 협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 아니었습니까? 그 10억 엔이나 이런 등에 대해서. 네. 근데 이제 그 피해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의 대표와 미리 협의를 했다. 이미 사실을 알렸다라는 것이 당시 외교부 그리고 지금 미래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이 주장이고 이용수 할머니도 기자회견에 이제 그 점을 언급한 바가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윤미향 당선인 측에서는 아니 그때 할머니와 같이 TV 기자회견을 보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디테일한 부분 없이 일방적으로 개괄적인 내용만 통보받은 부분이라는 사실을 되게 강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미래한국당에서는 미래통합당과 상의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겠다. TF를 구성해가지고 이를 쟁점화해서 사실 밝히겠다. 물론 후원금 내용도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윤미향 그 당선인이 이야기를 한 것 중에 하나는
이용수 할머니의 이야기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좀 이거를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걸 알았거나 몰랐거나 그걸 뭐 돌이킬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보면 지금 이제 앞으로 미래한국당이나 통합당 입장에서는 통합당이죠. 통합당 입장에서 이거를 쟁점화 시키고 싶은 것 같아요. 양정숙 당선자처럼.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해야 되는 게 당시 정대협이 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그걸 대리 내지 대표하는 단체였습니까? 아니면 아니죠. 도와주는 단체였습니까? 도와주나거나 뭐 그랬던 당. 그러면 단체라고 또 봐야 의사가 되겠죠. 중요한 것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의사가 중요한 그렇죠. 것이 정대협 당시 대표가 어땠다 저땠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냐라는 거예요. 제가 제기하는 그렇죠. 문제가. 그 부분은 저는 이건 더 이상 얘기할 것 없는 것 같고 이제 문제는 그 첫 번째 문제 같아요. 지금 기금이 전달됐냐 영수증 부분 네. 윤미향 당선자가 공개를 했는데 그 부분이 확인이 된다 그러면 사실상 더 이상 논란의 여지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소금 논란인 것 같은 게요. 무슨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렸던 질문이 그 정대협 당시 윤미향 대표가 그 미리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때 별 얘기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서 강경 발언을 했다. 결국은 뭐냐면 앞과 뒤가 달랐는데 왜 그랬는가를 보니까 이번에 출마하지 않았느냐. 그것도 더불어민주당 계열신과 더불어시민당으로 시민당계. 정책인 목적을 가지고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각색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얘기를 간단히 하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지금 몇 년 전입니까? 뭐 출마하고도 관계도 아직 없었었고 네. 뭐 논란이 그 부분은 될 가능성은 적어 보이고 다만 영수증이나 이런 거는 세금 자료 같은 게 지금 있으니까 네. 그걸로 뭐 그게 확인이 바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뭐 기부금을 어디에 썼는가라고 하는 것도 이제 오늘 그 정의기획연대에서 낸다니까요. 이제 예.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설명을 한다니까 일단 그걸 보고 판단하면 되는 그렇죠. 문제고 사실관계는 기다리고 판단하면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 전에 그러니까 질문드렸던 것은 이건 사실의 문제이기보다는 어떤 관점의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왜 이런 관점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논란을 그러니까 짚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의아해서 좀 드렸던 질문입니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옛말이 있는데요. 제사 지낼 때 지내야 될 게 있고 아닌 게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국내에서 이런 식으로 논란이 빚어지면 일본에서 도대체 어떻게 볼 것인가 사실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3부에서 일본 현지 교수 연결해서 일본에서는 지금 국내 이런 논란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좀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3부에서 진행이 될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죠. 네, 오늘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시작이 됩니다. 오프라인은 다음 주 월요일인 18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지원 대상 가구에 세대주가 신청을 하는 게 원칙인데요.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오프라인 신청할 경우에는 세대원의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 네. 또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피해자이거나 세대주가 행방불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이의 신청을 통해서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고요. 네. 출생 연도에 따라서 요일제가 적용이 됩니다. 마스크랑 똑같습니다. 또 온라인의 경우에는 일단 이번 주는 이 요일제가 적용되지만 5월 16일부터는 요일과 상관없이 모두가 가능합니다. 네. 지원금 규모는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1인 가구 40만 원부터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으로 책정이 됐고요. 네. 지자체 지원금을 이미 받았을 경우에는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미사용 시 남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되며 기부 처리됩니다. 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사용 가능한 거의 대부분의 상점에서 쓸 수가 있는데요. 안 되는 것들을 조금 알아두셔야 그게 더 될 것 같아요. 중요하겠죠? 네. 네. 일단은 이 매출 10억 미만의 업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10억 미만이면 프랜차이즈 빵집이나 편의점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병원이나 학원도 됩니다만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불가하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좀 안 되는 부분들을 조금 리스트를 말씀드리면 기업형 슈퍼마켓을 포함한 대형마트, 네. 백화점, 대형 전자 판매점 안 되고요. 온라인 쇼핑몰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배달 앱을 만약에 사용했으면요. 현장 결제로는 가능하지만 앱 내 결제로는 불가능하고요. 호프 주점 등의 유흥업, 마사지 등의 위생업도 안 되고 이제 골프 등의 레저 업종도 불가합니다. 사행업 당연히 안 되고요. 성인용품이나 귀금속 등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면세점 빠지고요. 보험업, 교통통신료 등의 자동이체권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거 자기 카드사나 이런 데서 이게 기본 그걸로 받았던 거 사용 가능한지 확인한 다음에 네. 가서 쓰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온라인 신청이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중에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죠. 은행에 네, 그렇죠. 가서. 예, 시간 지나면 그러니까 좀 지금 이따가. 온라인까지 다음 주 월요일부터입니다. 오프라인은. 예, 그렇습니다. 현금이나 상품권 예. 같은 걸로. 그리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거동에 불편하신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또 온라인에 익숙하지 못하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고 싶어도 이제 못하는 경우가 그렇죠. 발생할 수가 있어요.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는 또 이게 이제 그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좀 당국에서 좀 그러니까 자세한 안내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뭐 매출 10억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피해를 본 중소상공인,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네. 어떤 이것이 이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떤 이런 취지가 좀 깔려 있는 것 같고. 또 쉽게 말하면 뭐 자기 동네에 있는 웬만한 데는 웬만한 데 뭐죠? 되죠. 그렇죠. 근데 근데 말고 그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앞서가지고 제 본가가 경기도거든요. 경기도 네. 재난지원금을 받았는데 네. 가족끼리 저녁 식사를 했어요. 그 네. 지원금으로. 예. 식사를 지원금을 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차감이 안 돼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식당이 안 되는 식당이 매출 10억 이상인 식당인 거죠. 알았어, 이제 되는 그래서 거예요. 포함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봐야 네. 돼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미리 유념을 해두셔야 이게 좀 근데 차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약간 좀 뭐한 게 그러면 이 업소가 매출 10억 이상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업소에 물어보면 되겠죠.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갔다가 업소인지. 네. 아, 갔다가 나오는 경우도 생기겠네요. 그러면. 그랬고 그러니까 우리가 딱 봐서 음식점이 되게 크다. 어마어마하네. 이러면 들어가면 안 되네요. 웬만하면 그런 데는 못 들어가는 건가요? 소고기 먹어야 되는데. 네. 예? 아닙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저기 뭐 그 또 이 정부의 어떤 설명이 있을 것 네. 같으니까요. 좀 꼼꼼하게 좀 살피시면서 일단 신청부터 좀 이제 꼼꼼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자세히 좀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원유철 대표가 페이스북에 통합 관련한 글을 남겼는데요. 원유철 대표는 합당에 대해서 미래한국당의 미래와 운명의 최종 결정은 당 소속 국회의원, 당선인, 당원들이 할 것이다 라면서 모두의 총의를 모아 결정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와 합당의 시기, 절차, 방식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제 감나라 판나라 하는 분도 계시고 함께 길을 가자는 분들도 계신다라면서 관심에 감사드린다라고 약간 애둘러서 비판을 했습니다. 네, 미래한국당은 우리 문제 이제 그 괜히 개입하지 말라. 뭐 이런 그런 뜻인 얘기죠. 거죠? 주변에서 말이 많으니까요. 네. 이 국고보조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나 상임위원장 처리 이 자리를 얻기 위해서 1분도 논의한 적이 없다라는 식으로 해명을 했는데요. 네. 근데 이제 강조를 한 부분이 연동형 비례제도를 영구히 폐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폐지를 위한 여야 대표 회담 괄호 열고 2 더하기 2 괄호 닫고라고 쓰면서 제2에 따라서 2+2를 강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언론사 인터뷰에서도 보면은 미래한국당 내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할 필요성에 대한 제안이 나온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자체 교섭단체를 구성해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게 현재 역할이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일부 매체 등에서는 국민의당과 미래한국당이 공동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2+2가 중요합니다. 뭐 지금 더불어민주당 개통은 거의 뭐 합당을 사실화했기 때문에 네. 이런 얘기 나올 수가 없는데 네. 여차하면 뭐 어떻게 해보겠다는 뜻으로 보이거든요. 음. 두 당 2+2 다 만나보자라는 건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제의 폐지를 위한 2+2 회담을 해보고 여기서 연동형 비례제 폐지가 그러니까 합의가 되면 당을 합치고 네. 안 되면 안 합치고 그건 안 이런 하겠다는 논리입니까? 거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럼 한참 가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겉으로만, 맞지가 않죠. 사실상 네. 위성 정당이고 비례 정당이면 사실은 뭐 대표라고 하더라도 원유 대표라고 하더라도 이런 얘기를 미래한국당하고 미래통합당하고 합의 없이 했던 부분은 좀 안 맞는 거고 그렇다면 반대로 네. 뭔가 존속을 시켜서 정치적으로 조금 유리하게 쓰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그러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유리함이라고 하는 게 미래한국당이란 당 차원입니까? 아니면 원유철 대표 개인 차원입니까? 전 당 차원으로 봅니다. 당 차원. 스스로라고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제가 볼 땐 후자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게 원유철 대표가 현재 재판받고 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개인 있죠. 비위 혐의로.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통합이 이루어져서 미래한국당 이제 사라지고 원유철 의원은 이제 의원직 이제 끝나고 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거와 미래한국당 대표로 재판을 받는 것을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천지 차이죠. 천지 차이긴 합니다. 예. 네. 그러면 개인적 동기도 여기에 깔려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요? 약간 좀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네. 뭐 어쨌든 혼자서 결정하기보다는 네. 미래통합당 내에서도 그렇고 네. 이제 조영 원내대표도 만들어주고 지도부 구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얘기가 되겠지만 일단은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요. 미래한국당이
유지가 원내교섭단체 된다면 네. 미래한국당 입장에서 예. 그래서 쉽게 이렇게 통합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통합당에서도 물론 내부 이견은 있습니다만 주류 의견, 대외적으로 나오고 있는 주류 의견은 어쨌든 한국당과 빨리 합쳐야 된다, 합당을 빨리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좀 더 강하거든요. 또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원내대표 경선 토론회 같은 경우도 이야기를 분명히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다만 그렇죠. 이제 근데 통합당 입장은 통합당 입장인데 네. 이 지난번에 이제 한선교 전 미래한국당 대표가 그랬던 것처럼 결국 그러니까 아무리 위성정당이라고 하더라도 미래한국당에서 미래한국당만의 또 이해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유철 대표 개인의 문제도 있겠지만 한국당 구성원들의 입장에서도 어떤 식으로 앞으로 전국에 흘러가는 것이 본인들이 유리할까 지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미 당원들이나 당선자들 경우에도 그런 움직임이 좀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염치 제가 볼 때는 아무튼 이제 주호영 그 새 원내대표가 이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네. 어차피 그 경선 과정에서 바로 통합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그렇게 게 얘기했었어요. 주호영 원내대표 아니겠습니까? 바로 어떤 통합 이야기를 꺼냈을 때 이제 미래한국당에서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일단 이걸 보면 어느 정도는 앞날이 좀 가늠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뉴스 세계 이렇게 마무리하죠. 곽우신 기자, 박지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